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OLED 신공정 국산 장비 도입 검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OLED 신공정 국산 장비 도입 검토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계속되는 일본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 OLED를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퀀텀 OLED를 투자를 하는데, 지금껏 삼성은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QLED라고 불리는 LCD 기반의 퀀텀 기술을 적용해서 물건을 지금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삼성의 모든 QLED 제품은 LCD 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퀀텀 OLED는 지금 삼성이 대형 기판으로는 LED에 처음으로 발을 담그는 것이죠. 그 전에 삼성이 대형 LED도 이미 개발을 했어요. LG 디스플레이보다 먼저. 그런데 삼성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치고 들어가요.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그 자리를 선점해 버리니까 삼성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번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LED 같은 경우 좀 번지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퀀텀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LCD 기반의 퀀텀 기술을 포함해서 QLED TV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삼성이 퀀텀 기술의 OLED 기술을 가지고 LED 디스플레이 판넬을 만드는데 발을 담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왜 그러냐면 해외 기업이 독점한 핵심 전공정의 공급망을 이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즉, 일본 비중이 절대적인 정착기가 있고 미국이 독점한 무기물 형성 방막 봉지 공정에 모두 국내 장비사를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투자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파일럿 라인을 조성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파일럿 라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두 번 해보고 이게 대중에게 괜찮다 라고 하면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파일럿 프로그램인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파일럿 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가동해 보고 난 다음에 이 가동했을 때 이게 괜찮다 하면 정규 라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규 라인을 바꾸게 될 때 양산 투자로 이어질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업계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더 저렴하게도 되고 또 대화도 더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거 정착기입니다. 이것은 LG 디스플레이에서 100%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국내 장비업체 야스와 물밑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로 야스의 협력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면 왜 야스하고 했냐? 기술 준비 과정에서 혹시 모를 일본발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핵심 공정의 공급망의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스하고 지금 하려고 했었죠. 그러면 야스의 현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야스라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의 8세대 OLED를 납품하는 핵심 협력사예요. 즉,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삼성 디스플레이를 협력을 해주겠어요? 거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통 큰 마음이 있었죠. LG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협업을 장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의 정착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6세대 OLED 생산에는 일본의
캐노도키 증착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증착기의 핵심인 소스 기술은 삼성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소스를 제외한 증착기는 캐논도키가 다 가지고 있었죠, 기술. 그래서 캐논도키는 중소형 올레드 증착기 시장의 입지가 독보적인 업체입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올레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입지가 독보적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캐논도키라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6세대에 이어서 8세대까지도 같이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주문을 넣어서 퀀텀 올레드에 적합한 증착기를 캐논도키에 지금 개발을 의뢰했다고 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기술 개발과 시제품 장비 제작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거, LG 디스플레이의 토큰 결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핵심 협력사들에게 작년부터 고객사 확대를 주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삼성 디스플레이와도 고객사로 확보하도록 지금 계속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규모 경제를, 말하자면 많이 판매를 해야 그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살아남아야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만 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줘 버린 거죠. 그래서 규모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존 체력을 키우도록 당부를 했고요. 그러나 LG 디스플레이와 공동 개발을 했거나 민감한 세부 기술만 제외하면 제동은 걸지 않는다 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CVD 장비입니다. 유기물 봉지 공정에서 무기막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미국의 Applied Materials가 독점하는 분야예요. 이 분야는 원익 IPS가 진입 가능성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원익 IPS라는 회사도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사예요. 자, 즉 LG 디스플레이의 협력회사. 그래서 원익 IPS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다양한 기능의 CVD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LG 디스플레이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디스플레이 봉지 과정에서 어플라이드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봉지가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기물을 수분 공기와 닿지 못하게 얇은 막을 여러 번 형성해 씌우는 공정입니다. 말 그대로 물기 그리고 공기가 그 안으로 침투가 못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블 OLED 기판이 지금 딱딱한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연한 필름이어서 봉지 공정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딱딱한 과정에서 그것을 여러 번 형성해 씌우는 공정을 하면 쉬운데,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봉지막이 만약 손상이 되면 패널 전체 성능에 대해서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죠. 특히 그 패널 안으로 공기와 그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악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미국 회사의 눈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기술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것도 눈치를 보고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원익 IPS가 아직 요구 성능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양산을 만약 해주고 투자를 계속 한다면 그거 기술 못 개발하겠어요? 개발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에 원익 IPS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ED 판넬로 대형 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삼성의 대형 텔레비전도 OLED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LG 디스플레이에 통큰 결단이 없었다면 한국의 그 회사하고 협력도 못했을 거고, 각기 그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던 기술하고 삼성이 갖고 있던 기술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게 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